힘을 내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텃밭 가꾸기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운동 효과를 가질까? 우리는 중년과 노년의 남녀 참가자 4명을 모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인간의 신체 활동은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매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에서 3 매치는 저강도, 3에서 6 매치는 중간강도, 6 이상은 고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1.4매치, 걸을 때는 3.5매치, 그리고 달릴 때는 7.1매치가 기록됐다. 그 밖에 우리가 주로 하는 많은 운동들이 3에서 6매치 안팎의 중간 강도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텃밭 작업을 하도록 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텃밭 작업의 운동 강도는 평균 3에서 6매치, 중간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남들 한 거 보니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보기하고 영 다른데요. 걷기 운동 하는 40분씩 하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텃밭 하시는 게? 그렇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또는 미국 스포츠의학학회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씩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텃밭 활동을 할 경우에 다른 신체 활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건강에 좋은 효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아이고. 100세를 넘긴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의 고창실 할머니가 제작진을 맞아준다. 아이고, 서울에서 오지는 난 얼마나 속고 이들한도 이 폐쇄 이제 얼마나 속았어 내가.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시네요. 아이고. 지난 2007년 100세 잔치를 치렀다는 고창실 할머니. 장수를 기념해 받은 천수패에는 할머니의 출생연도가 또렷이 적혀있다. 104세의 연세에도 할머니의 기억력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께 집안 대소사를 묻는 일도 종종 있을 정도. 큰 딸 아방지서 동지들 조사할 날게. 아이고. 그럼 어멍은? 죽은 어멍은? 어멍은 8월 20살 날. 아이고. 맞아요. 예. 잘도 하셔. 손자한테 핸드폰도 다 이렇게 걸고 누구 뭐 친척들 제사 이런 것도 손자도 와서 물어보거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지금도 집안일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어쩌다 감기나 오면 모를까 병원 문턱을 넘을 일도 별로 없다. 다듬고 아이고 이 나이에 엄마 같은 사람 어서잉. 밥하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아침 자고 나면 맨날 방 쓰세요. 방도 쓰시고. 네, 매일 쓰세요. 104세의 나이에도 고창실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 할머니는 집 앞마당의 작은 텃밭은 물론 근처에 70평 가까운 텃밭을 지금도 손수 일구고 있다. 매일 평균 3시간 이상을 텃밭에서 보낸다고 했다. 5시에 일어나면 5시 반에도 오고 날만이 혼자는 아무도 그냥 땅에서만 사는 게. 평생을 가꿔온 텃밭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은 할머니의 또 다른 건강 비결. 할머니는 텃밭의 작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커가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많이 해라, 콩 많이 해라. 자락자락하게 지리. 잘 커. 넘실넘실하게 지리. 얼마나 이게 아까워. 난 곡석을 보면 난 아까워 살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고창실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건강한 식단과 식습관. 당신 기르신 거 당신 금방 따다가 금방 콩 넣고 밥하고 된장국 끓이고 나물은 된장국 끓이고 이제 상치는 쌈 해 드시고. 엄마 식사하자.
텃밭 채소로 차려낸 콩밥과 된장국, 나물과 쌈 채소는 할머니의 밥상에 1년 내내 빠지지 않는 메뉴. 젊어서부터 육식은 즐기지 않으며 가끔 생선을 드시는 게 전부라고 했다. 맛주게 이게 이거를 얼마나 이제 맛주는 거라 그래. 싱싱하고. 싱싱하고. 또한 할머니는 삼시세끼를 늘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무엇보다 늘 같은 양으로 소식을 하고 있었다. 예, 정확해요. 아주. 무슨 저울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덜어내세요. 생활 습관도 정확하세요. 예. 밭에 가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것은 나 하나 지내냐.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한 비결을 묻자 고창실 할머니는 텃밭에서 답을 찾는다.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 네, 알아지 여기에. 살다 문안이 있대도록. 밭에 강 용세하고 그제 검질 메고 그제 열매 열고 그제. 걷어드리고. 보면 어떻게 사랑스러우세요? 짓부주게 제영제하야 허이가. 전 세계 도시농부는 무려 8억 명 이상. 쉽게 말해서 세계 인구 8명 중에 1명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이 소비하는 음식의 3분의 1은 도시 내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1톤의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푸드 마일은 프랑스가 869km, 영국이 2584km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5121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동 거리가 긴 만큼 화학 처리가 필요하고 또 이동에 따른 에너지가 낭비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혹시 그동안 도시 농부를 꿈꿔왔다면 올가을에는 용기를 내서 텃밭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대학병원에서 비만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저녁 7시 이후에 하루 필요열량의 50% 이상을 섭취하는 야식 경향의 사람들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폭식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14%로 비만 환자 중에 야식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며 튀김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야식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야식을 즐기면 더 살이 찌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로 29살인 김태영 씨. 저녁을 배불리 먹어도 늦은 밤이 되면 습관처럼 야식을 찾는다. 헬스클럽도 다녀봤고 댄스학원 다녀봤고 또 뭐 가끔 약도 먹어봤고 뭐 안경 같은 것도 쓰면서 식욕 감퇴 이런 것도 해봤고. 자신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던 김태영 씨. 하지만 비만의 이유는 체질이 아닌 습관에 있었다. 밤 10시, 남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에 김태영 씨와 친구들은 야식 메뉴 선정에 한참이다. 곱창 어때요? 곱창 소주? 성공을 해. 오늘 메뉴는 곱창에 소주. 마치 때늦은 저녁 식사라도 하듯 먹는 양 또한 만만치 않다. 6시에 저녁을 먹고 텀이 너무 길잖아요. 전자기까지.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이제 야식을 좀 먹고 있다가 이 배가 좀 분전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포만감이 느껴서 잠이 잘 온다고 해야 될까? 밤 되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샘솟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좀 포만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먹고 나면은 배가 2배로 부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유독 밤이면 식욕이 더욱 당긴다는 김태영 씨.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